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풍제약 오늘 변동성도 정말 있었죠. 이 차트가 완전히 지금 이렇게 아래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장중 변동폭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자, 볼게요. 어떻게 나왔는지. 자, 6%까지 올라갔다가 저가가 10%까지 떨어졌었어요. 아, 우리 구독자님이나 청취자님, 주주분들께서 정말 많은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 부분 정말, 그죠? 이 부분을 다 되돌리면서 요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조금 위험해 보이죠? 자, 이 부분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볼까요? 신풍제약 뇌졸중 치료 신약 임상 2비상 환자 모집 완료. 글로벌 빅파마 파트너십 목표 국내 3상 진입 허가 계획. 그죠? 자, 이제 이쪽으로 얘기가 나오나요? 이슈가 나오나요? 자, 볼게요. 신풍제약 측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SC8203의 임상 2비상을 완료할 계약 중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인한 환자 모집이 늦어졌으나 최근 최종 임상 데이터 분석 및 임상 시험 결과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물질은 혁신시장 후보 물질로서 내조치 표준 치료제인 액티라제의 투여 후 발생하는 부작용인 뇌출혈 발생 확률을 낮춰주는 혁신시장이며 급성 뇌졸 중의 유일한 치료제인 TPA와 병용요법이 가능한 치료제라는 설명이다. 뇌졸중은 크게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뉜다. 출혈성은 뇌혈관이 터지는 것이고 허혈성은 막히는 것을 뜻한다. WHO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은 세계 사망 원인 2위 질환이며 시장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SP8203 급성 뇌졸중의 유일한 치료제인 독일 제약사 베링거 인그램 혈전용제의 액티라자 병용요법이 가능하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풍제약은 향후 임상에서 도출된 통계적 유의성을 근거로 글로벌 제약회사 투자사와 라이언스 거래 동동 투자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국내 3상 진입 허가를 받았다는 계획이다. 자, 주가가 빠졌다가 올렸을까요? 좀 되돌릴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주주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피라맥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사가 언급을 하면서 주가 방어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죠? 자, 이 부분 정말 이 부분이 거의 뭐 요 박스권까지 하단까지 다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지금 요 부분 뚫었던 부분이 다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은 이 신풍제약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피라맥스 그리고 뇌졸중 신약이 있다면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우리가 치료제에 대한 긴급 승인까지 이 부분을 보고 사실 90% 95% 이상이 이 주가에 온연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주주분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로 펀더멘탈로 이 피라맥스에 대한 펀더멘탈과 약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응의 영역으로서 지금은 데이터, 제도권에 들어온 데이터를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 투심이 깨졌기 때문에 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서 지금 신중하게 한 접근이 필요하며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좀 보심이 좋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회사의 대응이 지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피라맥스에 대한 이런 보도자료나 회사의 대응이 정말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주주와의 신뢰, 소통 부분이 정말 사실 우린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동행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무엇보다 이 주가에 대한 가치와 정당화되기 위해선 임상에 대한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공 임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임상 이상이 지연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 방안이 자 그래서 우리가 피라맥스를 어떻게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가져가겠다. 현재 필리핀 그리고 케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임상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서 자 같이 임상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뇌졸중 신약 기사가 나왔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주주 입장에서 진짜 견디기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이런 데서 엄청나게 다 견뎌왔겠지만 지금은 이때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라맥스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원칙대로 행동하실 되겠지만 마이너스 10%까지 갔다가 고가가 2%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63%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저점권 거의 저점권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매물대 여기 이제 뚫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안착을 해야 돼요. 이제 120일선 깨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이 박스 마지막 박스 여기 이탈했거든요. 지금 딱 종가 기준으로는 올라왔지만 이탈했다가 올라왔어요. 상당히 위험한 투심적으로는 위험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참 이 피라맥스에 대해서 무엇인가 조금만 가치에 대한 부분이나 임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이 있다면 회사나 제도권에서 참 그러면 레벨업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무척이나 현재는 아쉬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참 이 제도권이나 회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자 임상에 대한 효능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자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신뢰와 이 소통 문제가 주주와의 한 번 신뢰를 잃게 되면 사실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사람이건 기업이건 신뢰를 한번 회복하면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조금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요 박스를 지금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지만 장중에 이탈을 했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장중 변동폭이 컸겠습니까? 이 박스권에서 지금 얼마나 힘든 기간을 뚫었는데 순식간에 이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심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투심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구간 여기를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요 구간에서 크게는요. 이제 위로 다 저항이죠. 요거 61선, 5일선, 일봉상 매물대까지. 여기 매물대 또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자기 원칙에 따라서 피라맥스의 가치를 확보해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외의 분들은 분명히 대응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재료,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은 리스크의 영역으로 제가 늘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지금은 주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임상에 대한 효능과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투자 매시 TV가 계속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6조 3천억 한 달 기준으로 역시 개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한 달 기간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습니다. 1471억 2028억 팔았죠. 사실 수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라고 수급이 멈춰지게 되면 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풍제약의 수급을 좀 보고 올게요. 자, 우리 신풍제약은 한 달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외국인이 팔았고 그동안은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이 쭉 들어왔었거든요. 오늘은 개인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건 기관 쪽에서건 들어오는 게 지금 추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3분봉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오늘 하루 종일 빠졌다가 장 막판에 조금 나오다가 끝났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좀 올라갔다가 장초에 쭉 빠지는 거거든요. 계속 이런 상태거든요. 쭉. 그죠? 굉장히 지금 밀리는 상태에서 보입니다.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1월부터예요. 그죠? 11월부터 난 그런 차트인데 12월까지 며칠일지 볼까요? 한번. 자, 11월 4일부터죠. 오늘까지인데 여기 박스권 있다가 쭉 뚫었다가 쭉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래량이 좀 동반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중요한 구역을 이탈할 때마다 쭉쭉 동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뚫어낼 때도 중요한 구역을 뚫어낼 때도 여기가 이 부분이겠죠. 이 동반이 되거든요. 이 부분하고 뚫어나게 되면 쭉 동반되고 그죠? 분명히 체크해 보면 나올 텐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봉에서 드러나거든요. 쭉 빠지고 있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게요. 지금은 무엇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재료나 그리고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확인이 안 되면 대응의 영역으로서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매수자 TV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